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두 번째 시간. 변해야 살아남는다 두 번째, 반도체 사업의 시작, 그리고 풍산계와 셰퍼드를 읽고 마지막에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시작. 우리에겐 천연자원 부족하지만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두뇌 자원이 있다. 이들을 잘 활용해서 첨단 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다. 내가 기업 경영에 몸담은 것은 66년 동양 방송에서부터였다. 처음 입사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단의 순간을 거쳤지만 지금 와서 보면 반도체 사업처럼 내 어깨를 무게 했던 일도 없는 것 같다.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전자와 자동차 기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유학 시절에도 새로 나온 전자제품들을 사다 뜯어보는 것이 취미였다. 수많은 전자제품을 만져보면서 나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틈에 끼어 경쟁하려면 머리를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73년에 닥친 오일 쇼크에 큰 충격을 받은 이후 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74년 마침 한국반도체라는 회사가 파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반도체라는 이름에 끌렸다. 그동안 내 나름대로 첨단 산업을 물색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던 중이었다. 시대 조류가 산업상부 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그중 핵심인 반도체 사업이 우리 민족의 재주와 특성에 딱 들어맞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젓가락 문화권이어서 손 재주가 좋고 조거 생활 자체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등 청결을 중시한다. 이런 문화는 반도체 생산에 아주 적합하다. 반도체 생산은 미세한 작업이 요구되고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고도의 청정 상태를 유지하는 공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사실 일본과 큰 차이가 없지만 내가 착안한 것은 식생활 문화였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숟가락을 사용한다. 찌개와 탕을 먹기 위해서다. 밥상 한가운데 찌개나 탕을 넣고 공동으로 식사한다. 그것은 결국 팀워크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 점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를 실제로 조사해보곤 실망이 컸다. 이름만 반도체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수준이었다. 언제 LSI 대규모 집회로 VLSI 초대형 집적 회로를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누구나 한미 합작이어서 인수한다 하더라도 이런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상당한 고민 끝에 인수를 결심했다. 전자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기 등의 분야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데다 한국 반도체를 종자로 국내 하이테크 산업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경영진은 TV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형편에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회사 인수에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나는 그의 12월 사제를 들어 내국인 지분을 인수했다. 반도체 사업 초기는 기술 확보 싸움이었다. 선진국에서 기술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 오일 쇼크의 여파로 각국이 기술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었고 특히 미국은 일본의 산업 스파이가 반도체 기술을 훔쳐갔다며 우리에게까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고 막대한 소요 자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데 따르는 위험성, 전문 인력 부족 등 당시 우리 실정은 사면초가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서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 경험이 많은 내가 나서서 반도체 공장과 일본을 오가며 기술 확보에 매달렸다. 그의 매주 일본으로 가서 반도체 기술자를 만나 그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지금 와서 얘기했지만 그때 일본 기술자를 그 회사 몰래 토요일에 데려와서 우리 기술자들에게 밤새 기술을 가르치게 하고 일요일에 보낸 적도 많았다. 그런 노력 끝에 81년 초 컬러티브용색 신호 IC를 개발했다. 이는 트랜지스터가 만들던 기술 수준을 한참 올려놓은 것으로 VLSI 기술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반도체 사업 진출에 주저하던 선친도 관심을 보여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선친은 82년에 27억 원을 들여 반도체 연구소를 건립했고 84년 마침내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구멍가게 같은 공장에서 개인 사업으로 시작한 반도체가 10년 만에 삼성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때부터 삼성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영하 15도씨의 혹한 속에서 6개월 만에 기형 공장을 완공하고 일본에 6년이나 걸려 개발한 64KD램을 6개월 만에 개발했다. 이후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마침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93년 매부리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 반도체 사업 이건 회장의 상당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그 여러 사업부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사업이라는 것을 독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삼성은 반도체 사업, 그 다음에 그리고 핸드폰 사업,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그런 가정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리고 삼성 핸드폰 갤럭시 폰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렇게 이건 회장이 작은 나무 물고 싶듯이 이렇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지금 2021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겨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한국 반도체 사업을 완성했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대단한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570조, 80조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22 중반권을 하고 있는데 그 수백 수천 개 회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570억, 80억 하는 것은 이건 회장이 30년도, 40년 전에 이렇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다들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이건 회장까지 사제를 들어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이렇게 한 장본인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이건 회장의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회사든 아니면 개인이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서 뭔가 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서는 안정적인 회사든 그리고 개인적으로든 좀 안정적으로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삼성전자의 권투입니다. 꿈꾸는 몽상가 두 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